7월 집중호우로 봉화은어축제가 취소되면서 축제를 위해 준비했던 은어 15톤가량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가 시민들을 위한 활어 판매장에서 그리고 기업들의 도움으로 모두 판매됐습니다. 문경시 산동면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던 업체가 LG엘로비전의 기획보도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의 사업계획서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가 곡선으로 휘어 사고 위험이 높았던 안동시 서우면 금계리 지방도로가 직선으로 바뀝니다. 2년 넘도록 계속된 주민 민원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대구 행복기숙사 2학기 입주생 모집이 오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면서 여름철 대표 축제인 봉화은어축제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봉화군이 축제를 위해 준비했던 15톤가량의 은어화로를 모두 판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익 창출보다는 봉화은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밝은 표정의 아이가 통 속에서 무언가를 잡아올립니다. 신나게 춤을 추는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은어. 축제에서 즐기지 못한 짜릿한 손맛을 잠시나마 느껴봅니다. 작년에는 은어잡이 놀이도 하고 애기 때문에 물놀이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취소가 돼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로컬 푸드가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6월 말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봉화군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봉화은어축제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축제가 예정됐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로컬푸드 직매장과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등 3곳에서 봉화은어 활어 판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매년 축제장에서 1kg당 2만 원에 팔던 은어를 12,000원에 내놨고 봉화구민에게는 절반 가격인 6,000원까지 할인 판매해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포항제철소가 1,000만 원 상당의 은어 630kg을 구매해 구내식당 메뉴로 선보였고 경북도청이 100kg, 교육청이 40kg을 구매하는 등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대량 구매도 잇따랐습니다. 그 결과 봉화구는 축제용으로 준비했던 은어 15.6톤 중 생태계 보건 목적으로 방류한 0.4톤을 제외하고 모두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주일 만에 약 30만 마리의 봉화은어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른 겁니다. 은어 판매를 통한 수익보다 관광객들에게 봉화은어축제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시중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봉화은어의 명성을 되찾고 내년도에는 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확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올해 은어축제는 취소됐지만 성공적인 활어 판매로 봉화은어의 명성과 맛을 알리는 데 성공한 만큼 봉화구는 내년 축제에 큰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도로가 곡선으로 휘어 사고 위험이 높았던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지방도로가 직선으로 바뀝니다. 2년 넘도록 계속된 주민 민원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지방도 924호선. 도로가 굽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원래 이 도로는 직선 구간이었지만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 건설로 S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철도공단에 수차례 도로를 직선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오고 비가 오면은 습하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았고 거리가 길물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철도공단은 이미 도로 이설 공사가 끝나 선형 개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경상북도는 민원 미해결로 도로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철도공단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다들
성심을 다해서 풀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또 그런 모습을 오늘 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또 천천히 해결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라 철도공단과 경상북도는 안동시가 추진하는 선형 개량 사업에 협조하고 안동시는 의회 등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길이 약 300m의 지방도를 직선으로 개량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문경시 산북면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던 업체가 주민 민원과 경북 지역에 집중되는 소각장 건립에 대한 LG헬로비전의 보도 이후 사업 계획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경시는 이 업체가 지난달 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다음 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는 업체가 부지를 구입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진행하는 등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소각장 건립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서도 부실 시공 논란이 있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경북에서 지난 7월 온열 질환자가 91명 발생했다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대구시가 응급환자 뺑뺑이 방지 대책을 내놨고 대구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 짚어봅니다. 네, 무량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집중 점검을 한다고요? 네, 대구시는 무량판 구조 공법으로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 14곳에 대해 17일까지 구조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대구에선 중구가 5곳으로 가장 많고 남구 3곳, 북구, 수성구, 달서구가 각 2곳 순입니다. 중구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몰린 건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는 주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많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경북에서도 경주 2곳, 구미와 경산 각 한 곳씩 모두 4개 민간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는 4개 아파트에 단지 설계도를 포함한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등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우 이후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경북에선 지난달 온열 질환이 급증했죠. 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북에서 지난 7월에만 온열 질환자가 91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명 중 9명은 사망자입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09명입니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4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91명이 논밭이나 작업장 같은 실외에서 발생했고요. 7월 한 달에만 91명이 발생했는데 전년 동월 56명보다 62.5%가 늘어난 수입니다. 지난달 27일 2명이 발생한 후 31일까지 40명이 집중해 발생했고 29일부터 사흘 새 최소 8명의 노인이 폭염 때문에 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1일에도 영천에서 밭일을 하던 70대가 숨졌습니다. 네, 대구시가 소위 응급환자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구시가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과 협업해 대구 응급환자 이송 수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대구시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최중증 및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 수용을 지정하는 의료기관은 거부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응급의료센터 6곳과 응급의료기관 13곳이 지침에 합의해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시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하고 적절한 지역 응급실 밀집도를 확보하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대구의료원이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시작한다고요?
네, 대구의료원이 7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소아청소년과를 야간에도 운영합니다. 야간 운영 요일에는 밤 9시까지 진료를 이어가서 맞벌이 가정, 소아청소년의 병원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의료원은 야간 진료에 따라 의료원 인근 4개 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하고 윤번제 야간 운영을 통해 약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 충원해 2024년에는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에 지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아 평일 야간 진료 및 주말 공휴일 진료도 가능해집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 한 모금 잘못 마시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었다가 크게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수인성 질병은 집에서나 휴가지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법과 대처법을 김한식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신고 대상 감염병은 모두 8개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인성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현황을 살펴봤더니 2020년 급감했던 발병률은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됐다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감염병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절반에 가까운 224건이 음식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과 학교, 학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인성 질병은 고열과 설사 등을 동반하는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특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처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치사율이 높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살모넬라 감염증의 경우는 영유아, 면역 저하자, 노약자 등의 경우에는 심한 탈수 및 폐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는 감염 매체로 작용하는 바이러스와 모기, 파리 등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이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조리 전후나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음식물은 완전히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새 해외를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길거리 음식이나 얼음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고 포장이 제대로 된 음식들을 드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수해복구 작업을 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고 작업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대구 행복기숙사 2학기 입주생 모집이 오늘 14일까지 진행됩니다. 1,0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구 행복기숙사는 지난 3월 개관해 운영 중이며 대구 경북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주생들은 관리비를 포함해 월 24만 원으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기숙사 식당과 체력 단련실, 세탁실, 강의실 등 편의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임시휴장에 들어간 문경읍 고요리 단산 모노레일의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문경시는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문경관광진흥공단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모노레일 운행을 전면 중단해 안전진단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보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산 모노레일은 2020년 개통 이후 고장이 잦았고 지반 침하와 레일 균열 등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선학교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교육자료와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는 경북 교육자료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63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경북도 내 유초, 중고 특수학교 교사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분야별 우수 작품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에 출품될 예정입니다.